현재 시장 분위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낙폭이 좀 깊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 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3,100선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020선 이탈이 나왔고요. 1.5%까지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테스트 지났나 싶었는데 10시 구간대 들어서도 전혀 힘을 못 써서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좀 더 멀리서 보면서 지금의 이 하락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지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전에 뵈서 그때는 9월 중순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10월을 준비해야 할 9월 말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변수가 산적한 가운데서 이제 다음 달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쪽입니다. 지금 부채한도 협상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민주당 진보 세력 같은 경우는 예산안하고 부채 한도 이런 것부터 상원에서 먼저 통과를 시키면 본인들도 저 1.2조 달러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뭐 상원에서 먼저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야, 하원에 있는 1.2조 달러 그거 니들이 먼저 통과를 시키면 우리도 뭐 인프라 투자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안 부채한도 이런 쪽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있을게라는 뭐 있을게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다시 오디오 설정해보고 지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미국 하원 쪽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상원 쪽에서가 좀 불투명하다. 서로 이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려진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향후에는 좀 어떻게 이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려 나갈지 전망으로 바로 좀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예, 예, 지금 좀 더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향후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 시각으로 알려주세요. 예, 일단 해결은 되겠지만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해결을 될지 그게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불안 상태는 공화당 쪽보다는 민주당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그런 불확실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결속만 확고하게 될 경우에는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요. 자, 모든 민주당 의원이 찬성기에는 상원에서도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부채 한도나 예산안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월 30일 날 1.2조 달러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아마 이거를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내 진보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 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27일 날 상정을 했을 텐데 이 뒤로 미루는 게 아마 그 설득하는 시간, 그런 시간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원 통과 시에는 예산안하고 부채 한도 이런 부분에서도 상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통과가 되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신 건데, 다음은 중국 쪽으로 시각을 좀 옮겨볼게요.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지금 헝다 이슈도 이슈고, 그리고 또 전력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우리가 봐야 될 변수도 좀 살펴주시죠. 예, 중국의 헝다는 건설 회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가 약 350조 정도 그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170조 정도가 납품업체들이 납품한 그런 부채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 또 90조 정도가 금융권에 있는 부채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달러 표시 부채 포함해서 금융권 부채 중에서도 70% 정도는 중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부채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한 30% 정도, 20, 30% 정도가
이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글로벌로 전염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런 가능성은 낮은 거고요. 자, 일단 뭐 연쇄 도산의 우려감 이런 것만 잘 막는다라면 뭐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듣기에 무서운 얘기들이죠. 무서운 얘기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변동성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전히 좀 봐야 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진 않겠지만은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는 시각이고, 전력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전력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풀어가는 게 이 전력난이 나타난 이유가 호주 쪽에 석탄 수입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타개해 나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자, 그런 부분들은 또 북한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파트에서 하나 좀 놓친 게 있는데 간밤에 이슈가 됐던 게 10년물 국채금리잖아요. 지금 1.5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데 미국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우리 증시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앞서서도 이에 따른 발작을 한번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고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에서 더 큰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에게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세요? 예, 일단은 처음에 한 번 맞았을 때보다 두 번째 맞을 때는 조금 덜 고통을 느끼는 게 시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런 것들,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동안 국채를 샀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덜 산다라는 얘기니까 국채 가격은 뭐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고통을 주거나 이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별로 그 섹터별로 약간 좀 틀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나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렇게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술주들 이런 쪽들보다는 좀 가치주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엔 종목과 섹터로 넘어가서요. 추석 전 이 시간, 빅픽처 시간에 어떤 섹터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북주 봅시다 해주셨잖아요. 그때 예. 당시에는 대북주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뜨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추석 전후로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정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난티가 52주 신고가 쓰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새벽에 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소식에도 계속해서 이 종목군들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요즘 시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북주 전체적인 흐름도 좀 봐주시죠. 원래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자, 이거를 미리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즉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투자인데요. 자, 경협 섹터 같은 경우는 좋은 가격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그런 섹터입니다. 자, 이 빅피처 시간에는 지난주에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배워야 산다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뭐 한 달 내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남북미 당국자들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예고된 급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공원 참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 남한 우리한테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했던 김여정 부부장은 5번째 제일 구석에 있었고요. 또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새벽에 밤에 잠 못 자게 해줄게 이렇게 굉장히 좀 험한 얘기를 했던 리성건 같은 경우도 열병식장에 아예 모습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예시하는 그런 이슈였었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는 더 들고 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주변국들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아프간 철군 중에 미군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은 중간 선거가 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런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그런 이슈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은 좋은 카드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현재 여당이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북한 쪽하고
잘 돼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야당 쪽에서 만약에 이게 북한하고 잘 안 됐을 때는 북한을 헐뜯으면 좀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북한하고 잘 돼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헐뜯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할 걸로 그렇게 보고요.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의 경우도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죠. 자, 그러면 남북 종전선언 같은 이런 것들로 평화올림픽의 이미지가 가능하겠죠. 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었는데요. 이 중국이 지금 전략난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자, 이게 호주에서 저 석탄 수입하던 거 호주를 뭐 손을 봐주겠다라는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아주 나쁜 버릇인데요. 그대로 했었죠. 그대로 했었는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게 또 전력난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 저 무연탄 같은 경우는 북한에도 상당히 많이 매장이 돼 있죠. 북한에서는 이걸 수출을 못해서 안 다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북한 관련되는 것들이 유엔 제재에 걸려 있어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제재를 풀어나간다라면 북한 제재를 좀 풀 수 있다라면 본인들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북한하고 잘 돼가는 거에 대해서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두말할 거 없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경협 세타는 내년 대선 전까지도 계속 순환매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자. 여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 크게 보시네요. 짧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볼 만한 쭉 가져갈 만한 섹터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멘텀들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좀 큰 그림 그려주세요. 일단 뭐 계속 추석 전에도 계속 드렸던 얘기인데요.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지금 미국 쪽에 그 예산안 관련해 갖고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에 친환경 섹터 뭐 거기에 대한 투자 부분들도 있으니까 현금은 좀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이 대북주들 좀 보시고 그다음에 풍력 수소 이런 쪽에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쪽에서는 워낙에 2차전지 쪽으로 거의 뭐 구할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오늘이야 뭐 태양광이나 수소도 약간씩 좀 움직임 나오는데 풍력 수소로 압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쌀 때 사서 비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2차 전지 섹터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더블 오르는 거 뭐 그 정도 기대를 하려면 이쪽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선취매 전략이네요, 이번에도. 그리고 오늘 예. 저녁에도 바쁘실 것 같아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4분기 시장 전망하고 뭐 핵심되는 저 섹터, 종목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거니까 네. 오늘 저녁 8시에 토마토 TV 홈페이지에서 오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